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제목, 대우건설 매각 인기 없는 이유라고 게재를 했어요. 왜냐면 산업은행, 이 산은이 대우건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매각을 하면서 시장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지만 시장은 반대로 되게 시큰둥하면서 지금 대우건설이 인기 없다라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빠르게 내용을 분석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대우건설 하면 뭐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꽤 스토리가 있는 회사예요. 옛날 IMF 외환위기 이전에 대우그룹의 중축 회사였고 시공 능력도 그만큼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꽤 있는 회사니까요. 이렇듯 이렇게 뭐 스토리가 꽤 있었는데 결국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산업은행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 이후 산은이 대우건설을 리모델링하면서 다시 이제 재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서 그 유명한 회사 금호아시아나가 이제 등장을 해요. 금호그룹이 이 차세대 산업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아마 건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금호그룹이 그때 당시에 대우건설을 무리해서 M&A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시공 능력이 1위였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만약에 금호그룹이 이거를 집어삼키면 소화만 된다면 금호그룹의 차세대 산업 육성으로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M&A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재계순위가 껑충 뛰어오르죠. 그만큼 이 대우건설이 엄청난 회사였던 거예요. 한편으론. 왜냐하면 재계순위를 껑충 띄울 정도로 자산가치가 그때 당시 7조였으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였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뭐 금호아시아나가 이것만 했었으면 몰랐는데 대한통운까지 사면서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이제 와서 얘기했을 때 당시에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경제가 이 세계 경제가 워낙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지만요. 만약에 대우건설이랑 대한통운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무리해서라도 M&A를 한 다음 2년 아니면 3년까지 정상적으로 잘 굴려갔으면 금호그룹이 탄탄하게 소화하면서 이 자신들의 차세대 산업으로 아주 잘 이끌고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 시장 있었고 대우건설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운송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운송에 있고 그 다음에 대한통운까지 사면 운송까지 시스템을 깔끔하게 맞춘 상태에서 석유 그리고 타이어 그 다음 금융까지 아주 깔끔하게 그룹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개만 어떻게 해서든지 잘 소화했으면 꽤 괜찮게 금호그룹이 흘러갈 수 있었죠. 재계순위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았는데 여기 엄청나게 08년 이제 1월 이후에 미국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이 빅 이슈급이 터지면서부터 이 M&A가 엄청난 악수로 돌아온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금호그룹의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금호가 왜 이걸 두 개를 샀냐라고 뭐 얘기를 하셔도 소용이 없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꽤 괜찮은 무리했던 딜이었지만 버티기만 했었으면 그룹 자체의 차세대 원동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괜찮은 인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만 안 터졌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무리하게 샀었더라도. 어쨌든 이래가지고 결국은 대우랑 이 대한통운까지 인수를 했는데 금호그룹이 결국은 캐시카우가 무너지면서 이걸 다 뱉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자체가 와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죠.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완전 주력 캐시카우까지 지금 내던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다시 산업은행으로 돌아와요. 결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08년 이후잖아요. 지금은 몇 년도예요? 19년이면 무려 11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는데 산은이 이때까지 계속 열심히 이거를 팔려고 노력을 했어요. 대우건설을. 하지만 시장이 전혀 이거를 살려고 막 흥미조차 없던 상황까지 와요. 왜냐? 여기 보시면 바로 나와요. 뚝뚝 떨어지는 대우건설 몸값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호아시아나가 당시에 6조나 가까이 7조 가까이를 줘가면서 샀던 게 3조로 쭉쭉 떨어지더니 가치가 이제는 호방건설이 또 살려다가 말았죠. 그래서 1조 7천억 이것도 비싸다고 호방건설이 생각해서 취소해가지고 또 내린 가격이 1조 3천억까지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만큼 대우건설이 메리트가 완전히 바닥을 향해 간다는 얘기죠. 이 말은 이게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산업은행이 다시 한번 대우건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매각하려고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여기 기사가 나와요. 24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지분 50%를 KDB 인베스트먼트에 모두 넘긴다라는 내용이 막 공시를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KDB 인베스트먼트가 매각 전문 그 회사로 탈바꿈을 했는데 대우건설을 미리 받아서 이제 팔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 KDB 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매각 작업 속도가 불붙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에 중단됐던 인수합병에서 다시 한번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다시 한번 이 대우건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매각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목에도 적었다시피 대우건설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매각도 꽤 어려울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쭉쭉쭉 뒤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대우건설이 몸값이 엄청났었죠. 그쵸? 이 몸값이 엄청났던 게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쵸? 몸값이 엄청났던 게. 근데 이 이전 얼마나 대우건설이 크고 괜찮은 회사였는지 이거를 매입하는 순간 재계순위가 껑충 뛰어오를 정도로 이게 엄청난 회사예요. 대우건설이. 그쵸? 과거지만. 근데 이거를 그러면 살 회사가 대기업 빼고는 진짜 중견기업도 우량한 기업들만 살 수 있는데 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살 기업이 없어요. 결국. 왜냐? 기업 그룹마다 건설회사가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굳이 대우건설이라는 그런 뭐 규모가 있는 회사를 무리해서 살 생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삼성물산에 있죠. 건설회사가. 삼성건설이 있었는데 한번 그때 경상남도에서 진짜 대형 사고를 한번 일으키면서 이미지 세탁해서 삼성물산이라고 건설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얘 있죠. 현대차는 현대건설, 모태 저번에 샀었죠. 그리고 SK는 SK건설 있죠. LG 뭐예요? GS, 분할된 GS건설 있죠. 그쪽이죠. 포스코건설 있죠. 롯데건설 있죠. 현대중공업은 건설 분야가 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쪽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건설 있죠. CJ 건설 있을까요? 없을까요? CJ도 건설이 있어요. 근데 워낙 건설로 장사가 안 돼서 이 대한통운 건설 부분으로 아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총 정리하자면 10대 그룹 대부분이 다 건설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우건설을 산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건설 시장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건설 시장이나 해외 건설 시장이 정말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건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득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우건설을 집어삼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메리트조차 없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안 산다라는 분위기가 확 나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아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그쵸.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결국은 누군가 뭐 인기가 있어서 팔려야 되는데 중견기업, 호방기업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중견기업에서도 흥미를 많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우건설의 인기는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대 그룹에서 가져가 줘야 되는데 10대 그룹의 대부분이 건설회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 대우건설이 왜 앞으로도 메리트가 없냐라는 거에 대한 결론이 뭐겠을까요? 뭘까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부분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우리는 이번 대우건설 매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대우건설 매각에 실패하면 대우건설의 매력은 원래 없는 거고, 두 번째, 10대 그룹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건설회사 부분을 다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건설 경기가 매력이 없는 거를 또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이미지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황인데, 삼성물산이랑 비슷하게요. 워낙 탄탄하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대 그룹, 그리고 중견기업들이 대우건설을 사지 않는다. 이 말은 해외 건설 부분, 그리고 국내 건설 부분이 메리트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뭐 제가 어렵게 설명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간단하게 상식만 갖고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지만 정말 누군가가 사서 대우건설이 매각이 성공을 했다라면 첫 번째, 사는은 일단 부담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 핵폭탄들이 워낙 많이 갖고 있었던 사는 중에 가장 큰 애물단지가 대우건설이에요. 근데 대우건설이 빠지면서 사는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국내 또는 해외에서 건설 경기가 그나마 좋은 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업이 미리 선투자를 하든 후투자를 하든 건설 경기가 그나마 낫다고 자체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대우건설이 옛날같이 몸집이 워낙 뚱땡이, 그러니까 7조 가까이의 엄청난 기업 자산 값어치의 지금 대우건설이 아니에요. 산업은행이 8년, 9년 가까이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규모를 많이 줄인 대우건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대우건설의 몸집이 많이 줄어들어서 알짜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안 팔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매일 유튜브 업로드 하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항상 정보가 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